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에이펙에서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핵연료를 공급해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전 세계에 천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처럼 미국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방식이 있고, 브라질처럼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주의 방식이 아니라 브라질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걸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항상 해왔듯 최근에 있었던 방산 소식을 전하고 넘어가야겠죠. 이번에 우리나라의 해병대를 위해서 도입하던 해안 감시 무인기의 도입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여러분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사업은 해안 경계를 하는 우리 해병대와 육군 부대를 위해서 해안을 감시할 무인기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신속 획득 사업을 통해서 특정 업체에 무인기를 소량 도입해서 시험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본 사업에 가서는 원래 이 사업을 제안했던 업체가 아닌 좀 더 저렴한 무인기를 제안한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무인기가 중국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업체에 대한 선정은 취소되었고, 이번에 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래 이 사업은 2023년 1월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2024년 12월까지 모든 기체가 납품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입찰 공고가 나왔고, 이번 사업 일정은 2027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안감시용 무인기 도입 사업은 3년이나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는 아예 국산화 우선 사용이라는 문구를 입찰 공고에 추가함으로써 처음부터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중국산 무인기를 납품한 업체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무인기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중국산 무인기를 구매해서 납품하려던 업체는 분명 확실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게는 되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3년이나 지연된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페루에서 우리 차륜형 장갑차 30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에 페루에서 우리 흑표전차 150대와 차륜형 장갑차 280대를 도입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건 우리 현대로템에서 나온 소식은 아니고요. 미국의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 블로그나 페루 현지 매체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페루 군수사령부 소장의 발언을 빌려서 기사화한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실해 보입니다. 우선 페루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차륜형 장갑차 99대와 흑표 전차 46대를 우리나라로부터 직도입을 한 후에 2029년부터 2040년까지 차륜형 장갑차 181대와 그리고 흑표 전차 104대를 페루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2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870억을 들여서 페루 현지에 이 차량들을 생산할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헛갈리는 게 2조 7천억을 현대로템이 출자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페루 정부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준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의 30%를 페루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페루 군수사령부 소장의 말에 따르면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M1 전차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K1 전차를 개발하고 그게 흑표 전차까지 이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도 그리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솔직히 페루가 우리의 흑표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를 추가로 구매할 거라는 건 이미 우리 현대로템에게 페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줄 때부터 예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페루에 대한 우리의 기갑 차량의 수출이 본격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핵잠수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우리에게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락할 게 거의 확실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원자력 협정 개정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은 이유는 그놈의 핵무장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금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는 이번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좀 느끼셨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해결료를 재처리할 수도 없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금방 핵폭탄을 만드는데요? 핵물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보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부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우라늄 농축 시설부터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금방 핵무기를 만드나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또 다시 사람들은 핵무장 이야기를 할 게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이야기를 언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핵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했고 트럼프도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서 재래식 병기를 탑재해서 운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대통령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것을 이야기했지만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허락해서 우리가 정말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 보세요? 1%도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가능성은 지금 50%는 넘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우리는 기밀 사업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해군은 2040년대 이후에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핵연료 제공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트럼프는 후속 논의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가능성은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핵무장을 주장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락받아서 그 핵추진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탑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가능성 1%도 안 되는 핵무장을 위해서 가능성 50%의 원자력 잠수함을 포기할 거냐고요. 우리가 계속 가능성 1%도 안 되는 핵무장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도 도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건 핵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브라질 사례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과 IAEA에게 우리가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음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도 있게 되었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스스로가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에 대통령은 왜 트럼프에게 핵연료의 공급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가 없고 그래서 핵물질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입하는 농축 우라늄은 전량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간 대략 1조 원 어치의 농축된 핵물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 핵물질을 국내에서 가공을 해서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핵물질은 농축도 2에서 3%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이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우라늄 광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전혀 우라늄 채굴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핵물질을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수입되는 원자력 발전소용 저농축 핵연료로는 안 되고 좀 더 농축도가 높은 핵연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고 우리에게 핵농축 권리가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핵물질을 농축하고 그리고 그걸로 핵연료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도 호주처럼 오커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미국에서는 호주 말고는 앞으로는 오커스에 추가로 가입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이야기이고 지금의 트럼프가 바이든 정권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 오커스를 확대해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오커스를 통해서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몇 달 전에 유영원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명한 잠수함 전문가께서 주장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우리를 오커스에 참여시키면 당연히 일본도 오커스에 참여시킬 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일본의 새 총리가 자신들도 핵 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만 오커스에 참여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과 나란히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공급받겠죠. 그리고 오커스에 참여해서 핵잠수함을 도입하면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서 핵연료의 생산과 관리, 원자로의 설계와 제조와 운용 등 원자력 추진 체계를 철저하게 오커스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핵잠수함의 도입은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고, 핵잠수함이 수명을 다한 다음에 핵잠수함과 원자로의 폐기도 동맹국에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커스에 참여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당연히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엄청나게 많죠. 결론은 우리가 오커스에 참여해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건 일본도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8척에서 12척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데 우리 돈으로 최소 188조에서 최대 500조 원까지도 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브라질은 첫 번째 핵잠수함 건조에까지 사용한 총 비용이 7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걸 동맹국에게 의존하는 호주는 기술적으로도, 특히 잠수함 추진기관 부분에서는 아무런 기술을 축적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오커스에 참여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해서도 안 되고 선택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은 바로 브라질 방식인데요. 브라질 방식은 핵물질의 농축부터 시작해서 핵연료의 생산, 원자로의 개발과 생산까지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잠수함 기술은 프랑스로부터 이전받았지만 프랑스는 원자력 추진기관 기술은 전혀 이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질은 원자력 추진기관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희망했기 때문에 핵물질 농축부터 시작해서 원자로 개발까지 수십 년을 준비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지금부터 핵물질 농축부터 시작해서 잠수함용 핵연료봉 개발과 생산, 그리고 그 연료봉을 시험할 시험용 원자로 건설부터 가동까지 하게 되면 우리도 핵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에게 핵물질의 공급을 요구한 건 바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미국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핵물질은 미국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IAEA에 의해서 비핵무기 보유국이 일반적으로 농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핵물질은 20%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20% 핵물질을 사용하는 잠수함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 등은 자신들의 핵잠수함의 90%가 넘는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프랑스와 브라질은 5에서 8%대의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에서 3%대의 핵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던데 만일 중국이 이렇게 낮은 농축도의 핵연료를 사용한다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핵물질은 5에서 8%의 핵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는 5에서 8%대의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는 생산하지 않고 있고 결론은 우리 대통령이 요구한 건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핵연료를 만들어서 공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프랑스와 브라질, 특히 브라질은 20%의 핵물질이 아닌 5에서 8%의 핵물질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브라질도 한때는 20%에 가까운 핵연료를 개발하려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20%의 핵연료를 개발하면 브라질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국제사회가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결국은 국제사회, 자신들이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브라질은 고농축의 핵연료의 개발을 포기하고 5에서 8%의 핵연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이 핵연료를 바탕으로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었고 지금 건조 중인 자신들의 첫 번째 핵잠수함에 그 원자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라질이 개발한 원자로의 효율이 브라질의 기술력이 낙후되어서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브라질이 개발한 원자로는 최대 출력이 48메가와트이고 그리고 연료를 사해서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의 원자로의 최대 출력은 150메가와트이고 프랑스는 최대 10년에 한 번씩 연료봉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자신들의 잠수함에서 핵연료를 빨리 교체하게 하기 위해서 원자로 상단에 핵연료를 교체할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잠수함이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작전을 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많죠. 그에 반해서 프랑스는 높은 원자로 개발 기술을 활용해서 출력도 높고
그리고 연료봉의 교체 주기도 긴 원자로를 개발했기 때문에 잠수함을 창정비할 때 연료봉을 교체해주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절대로 SMR 같은 걸 잠수함에 탑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SMR을 잠수함에 탑재하면 어떻게 되는지 브라질이 아주 잘 보여주는 건데요. 결론은 SMR은 그 크기에 비해서 출력이 무척 낮기 때문에 잠수함을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게 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빠른 속도로 바닷속에서 움직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원자로의 출력이 낮아서 최대 속도가 18에서 26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핵잠수함용 원자로의 개발에 들어갔고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원자로는 크기가 작으면서도 높은 출력을 내고 그리고 원자로의 효율도 좋아서 연료봉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랑스 바라쿠다급의 원자로 같은 원자로를 만들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문제는 브라질도 아무리 핵잠수함이라고 해도 잠수함에 탑재된 원자로도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IAEA의 사찰 방식은 모든 민간과 군의 핵시설의 핵물질의 흐름에 대한 것까지 사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극비의 군사 무기인 핵잠수함의 경로를 IAEA에 제공한다는 건 브라질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브라질은 IAEA와 협상을 해서 핵잠수함의 원자로에 연료봉을 장입하고 IAEA의 감시하에 봉인한 다음에 잠수함이 작전을 끝내고 연료봉을 교체할 때 다시 IAEA가 봉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IAEA의 사찰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브라질 방식을 그대로 우리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은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핵무장을 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초도함을 건조하는 데까지 사용한 비용이 대략 7조 8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호주가 8척 정도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데 최소 188조를 사용한다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식은 바로 호주의 방식이 아닌 브라질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핵물질을 수입해와야 하는 것이고요. 분명 다른 사람들은 원자력 협정 개정을 보고 또 다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떠들겠죠.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핵무장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원자력 잠수함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핵잠수함을 꼭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는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